안녕하세요. 31개입니다. 오늘은 미국 고배당주로 유명한 통신주 AT&T와 버라이즌을 한번 비교하면서 어떤 통신주가 더 투자하기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격 근무와 가상학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계속 필요가 요구되는 디지털 연결의 필요성이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점점 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우선 그런 수요들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통신 관련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는 통신은 그 인프라가 이미 엄청나게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성장성은 많이 느리긴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미국의 세계 통신회사 3대장인 AT&T와 버라이즌 그리고 T-모바일은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각각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커넥티비티를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에 650억 달러를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이런 발빠른 정부 지원 자체가 전 세계에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G와 광섬유의 기능인데요. 이것은 B2B, 즉 기업들 관계와 소비자들의 니즈들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도 하죠. 당연히 메타 같은 기업은 이런 상황을 알고 실제로 거대한 사업을 또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5G 수익성에 관하여 주니퍼 리서치 연구소라고 하는 좀 저명한 연구소인데 앞으로 전 세계 5G 시장 서비스에서 2026년에는 6천억 달러까지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AT&T와 버라이즌은 그 중심에 있죠. 이미 버라이즌은 미국 정부의 에이전시로 4세대 산업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AT&T는 자동차를 연결시켜주는 LOT 확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들을 비교해보면 AT&T는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버라이즌은 5G의 프리미엄과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의 형태로 소비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죠. AT&T는 이미 스트리밍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워너미디어의 디스커버리를 매각하면서 통신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버라이즌은 더 좋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의 CEO 한스 베스트버그는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계속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력을 어필하고 있고 버라이즌의 81%의 고객들은 3분기 말에 이미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AT&T와 버라이즌의 에비타 마진을 보면 버라이즌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AT&T는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죠. 23년도 자본을 어떻게 쓸지 한번 두 기업을 봤을 때 5G 광섬유 투자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더 빠르고 신뢰할 만한 무선 인터넷을 광범위한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아마 이 산업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버라이즌의 2022년 총 지출은 감당할 만한 231억 달러 정도인데 이것은 2021년 28억 달러까지 포함한 액수입니다.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5G C밴드를 구축하는 데 23년도에도 계속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는 더 많은 돈을 쓰진 않을 것이고 22년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어쨌거나 23년도 예상 현금 지출은 180억에서 190달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T&T는 23년도에 24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5G 광섬유를 광범위한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버라이즌보다는 늦게 개발하는 후발주자로 어쩔 수 없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인데요. 24년도에는 200억 달러 아래로 5G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더 낮아진 지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라이즌이 5G에 진심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AT&T는 투자보다는 회사의 많은 부채를 갚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으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부채를 보면 통신주의 신용평가를 받는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은 각각 A등급, BBB 플러스, BBB 마이너스 등급으로 각각 이렇게 받았고 확실히 AT&T는 버라이즌의 부채 비율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25년까지 2.5배 정도의 건강한 레버리지 부채를 프로젝팅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가총액의 퍼센티지로 보면 버라이즌보다는 AT&T의 부채 비율이 좀 낮기는 하죠. 이제 표를 보면 시가총액과 장기간 부채를 살펴볼 수 있는데 AT&T가 부채 비율을 꾸준하게 갚아나감에 따라 버라이즌과 비슷하게 부채 비율이 시가총액 대비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두 기업을 살펴볼 때 배당금을 봐야 하는데 다음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AT&T의 시가 배당률은 대략 6% 정도이고 이 수치는 EPS 대비 배당 성향은 45%, 잉여 현금 흐름 대비 배당 성향은 69.5%입니다. 그리고 버라이즌은 현재 7%가 넘는 배당률을 지급하고 있고 EPS 대비 배당 성향이 55%,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대비 배당 성향이 76%가 넘습니다.
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22년 버라이즌의 FCF 잉여 현금 흐름이 140억 달러에서 108억 달러까지 배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23년도에는 버라이즌의 EPS의 예측치가 4.55달러에서 4.85달러 정도라면 이때 배당금은 대략 53에서 57%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아 총 버라이즌의 잉여 현금 흐름이 170억 달러가 된다고 할 때 108억 달러의 배당금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배당 이력을 보면 AT&T는 높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워너브로스의 디스커버리를 스핀오프하면서 배당 컷을 했고 대략 2배 정도의 배당금이 줄어들었는데 22년도에 AT&T의 현금 흐름은 141억 달러로 배당금은 98억 달러 정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23년도에 부채를 계속해서 갚고 나서 T의 EPS는 2.35에서 2.45 달러 정도로 이 수치는 배당 성향이 45에서 47% 정도로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통신사에 관한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안정성에서 어디가 더 안전한지 평가를 봤을 때 우선 둘 다 경기 침체의 강력한 사업성에서 많이 하락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각각 PER이 T가 7.3, 버라이즌이 7.8, 그리고 에비타분의 EV는 7.0, 7.2로 많이 저렴합니다. 에비타 대비 EV는 세전 영업 이익의 기업 시장 가치를 나눈 값으로 현재 각각 7배수 정도이니까 7년 정도 영업을 지속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S&P PER이 19배 정도라고 하면 거의 3분의 1로 저평가가 되어 있죠.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G 세대에서 3G로 넘어가면서 실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해졌고 4G가 되면서 핸드폰을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5G는 더 광대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과 같은데 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는 미래의 디지털 중추 역할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던 싫건 간에 우리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더 많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연동이 될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던 안 오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소셜미디어에 더 밀착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 회사들은 방어적인 산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주면서 주주들에게 신뢰를 줬고 AT&T와 버라이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배당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향후 통신주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통신주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타링크의 목적은 통신주를 위협하기보단 5G 구축망이 워낙 광활한 범위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들 3-4% 정도의 고객에게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통신사를 조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머스크는 직접 말한 적이 있죠. 근데 그도 그럴듯이 미국에서 이미 5G와 광섬유 C 브로드밴드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금들을 이미 기존의 통신회사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미 5G 네트워크 자체가 국가의 경쟁력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업이 쉽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결론을 좀 말해보면 버라이즌과 AT&T는 둘 다 저평가된 기업이긴 한데요. 배당과 이미 5G 산업에 먼저 많은 액수를 투입하고 개발하고 있는 버라이즌이 조금 더 앞으로 산업에서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버라이즌이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